여러분, 혹시 혼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이게 그냥 나 혼자 산다 하는 혼족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. 오늘 우리 사회의 아주 커다란 변화, 바로 이 혼삼족의 이야기, 즉 혼자 사는 삶의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그 한켠엔 어둠이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본다. 참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? 혼자 산다는 게 마냥 자유롭고 신나기만 한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, 공허함이 있잖아요. 이 문장이 그 복잡한 감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감정이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무려 1,000만을 넘었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 가다 보이는 집 10채 중에 4채는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? 아니,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새로운 혼자의 등장. 우리가 흔히 아는 혼족과는 좀 결이 다른 새로운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. 그러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? 네, 바로 혼삼족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. 난 혼자가 좋아, 혼자 살 거야.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집값은 너무 비싸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말이죠. 바로 여기서 혼족과 혼살족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혼족은 뭐랄까, 나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문화에 가깝다면, 혼살족은 외부 상황에 밀려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. 자발적인 선택이냐,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,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혼삼족이 많아진 걸까요? 물론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하는 생각의 변화도 크죠.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직장이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집값 같은 아주 현실적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런 사회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아닐까요? 그래서 그 삶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?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두 번째 파트, 고독의 두 얼굴. 혼자 사는 삶에는요, 정말이지 빛나는 행복과 깊은 고통이 아주 선명하게 공존하거든요. 자,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시죠. 자, 먼저 좋은 점부터, 그 빛나는 면부터 한번 볼까요? 그 자유. 정말 무엇과도 바쁠 수 없죠.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내 맘대로 나만의 공간, 나만의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잖아요. 이게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.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.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텅 빈 집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싸늘한 공기,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 때의 그 막막함, 이런 서러움이요.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잖아요. 모든 게 고통이란 뜻인데, 혼자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.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인간은 소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.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성장하는 존재니까요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다 이러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 외로워,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죠. 이 팽팽한 줄다리기, 이게 바로 혼살족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어려운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,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. 그 처방전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. 바로 자긍심, 몰입, 그리고 교류. 이 3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처방, 자긍심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,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긍정해주는 힘이에요.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, 이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. 마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 말처럼요. 아주 단단하게 말입니다.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. 외롭고 공허할 때 이거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. 내가 진짜 재밌어하고 의미도 있고 심지어 잘하는 일,
거기에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경험, 그걸 플로우 상태라고 하죠. 저기를 버리고 여기를 취하라는 말처럼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,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힘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. 바로 교류입니다. 혼자 잘 살려면요,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. 고독이, 고립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.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시간을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진정한 소통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,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거든요.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혼자 사는 삶의 궁극적인 경지, 그 최종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바로 빈 배의 기술입니다. 그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이 역설적인 문장에 담겨 있어요. 혼자 사는 듯이 함께 살아가는 것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숲속의 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뿌리는 저 혼자 단단히 땅에 내리고 있지만 가지와 잎은 다른 나무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잖아요. 딱 그런 상태인 거죠.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나 자신의 중심은 절대 잃지 않는 것. 옛날에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세상을 빈 배로 지나가라.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죠? 내 배 안에 나라는 아집, 내 욕심 같은 걸 싹 비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파도가 와도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없이 그냥 유유히 흘러갈 수 있겠죠.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평온함.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배워야 할 혼자 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술이 아닐까요?